선생님, 안녕하세요. 웰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환자 경험 평가 결과 언제 발표되는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보시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도 병원들이 좀 어려운데 네 사업도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네, 선생님들이 어려운 것만큼 저도 같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약속을 이행해 주시고, 네, 어렵지만 우리 그래도 같이 그래도 계속 해보자라는 병원이 있고, 어려워서 잠깐 홀딩했다가 우리 조금 시기가 좋아지면 함께 합시다. 라는 병원들도 있고요. 어쨌든지 지금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저도 함께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서 저도 제 살 길을 조금 네, 다양하게 더 네, 이제는 발을 조금 더 넓혀서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출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역량 강화가 절로 됩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같이 한번 잘 해보자. 네, 계속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끊게 되는 게 사실 경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끊어져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교육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하면서 준비를 해보자. 어차피 한 8월쯤에 환자 경험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슈화 되니까 그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2023년 환자 경험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작년이죠. 그 전에 신병원에서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부 시행 계획의 추진 계획에 보면 2024년 6월에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7월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 단, 진행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년 12월에요. 그 다음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요양급여 적성성 평가의 추진 계획에 보면 28번 환자 경험 지표를 보면 결과 공개를 2분기에 하겠다. 안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심의는 7월에 진행하고 공개는 8월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7월이야, 8월이야? 라고 이제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일단 뒤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8월에 결과 공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최근에 그러면 8월에 진행될 때 1, 2, 3, 4주차 언제 발표돼요? 라고 물으면 물론 우리의 휴가철을 잘 맞춰 주시어 신병원께서 네, 신병원님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거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발표된 것들을 보면 일정들을 보면 한 중순쯤이 아니겠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2024년 의료질 평가 계획이 5월에 발표되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의료질 영역의 환자 경험 평가가 시범 지표에서 본 지표로 전환이 되면서 2024년의 결과가 2025년에 이 평가 결과가 적용이 돼서 가중치 하 1%로 적용이 돼서 수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발표 역시 지표값 통계를 물론 환자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지표값 55개였나요? 네, 지표값 통계를 8월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결론적으로는 8월에 발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병원들 간에 조금 경쟁도 물론 있지만 일단 병원들이 전부 다 이제 1등급이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85점 이상은 맞고 보자. 네,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85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 병원들이 좀 노력을 이제 앞으로는 좀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모바일 평가가 진행될 때는 중요한 거는 이 모바일 평가는 선생님들께서 계속
병원에서 지표 관리를 똑같이 모바일 평가로 진행을 해보심이 굉장히 유리하고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시각화된 자료가 있어야지 그 이후에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뭘 바꾸거나 아니면 준비하거나 직원들을 설득하거나 경영진을 설득하거나. 그래서 지금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병원이 있다면, 물론 교육을 먼저 시작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요. 지표 관리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해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지금 경영도 어려운데 지금 지표 관리에 돈 써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냥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다 투자하잖아요. 지표 관리 돈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병원에서는 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병원장님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인지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병원들도 있는데요. 특히나 2차 병원들 같으면 진짜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병원에서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일단은 한번 브리핑이나 강의를 들어가서 환자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플러스 이런 지표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좀 논의를, 네,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이나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네, 저희 직원들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우리가 3차 병원들은 대부분은 지금 자체 모바일 평가를 이제 돌리고 있고, 2차 병원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들은 이제 돌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뭐 주기적으로 돌리고, 어떨 때 뭐 분기별로 돌리거나 아니면 아직 한 번도 돌려보지 못한 병원들도 있을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 평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이 지표 관리가 이제부터는 병원에서 꾸준히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어차피 우리는 인증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계속 있으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관리는 계속 하셔야 돼서 지표 관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 지표 관리에 객관성 확보, 다시 말해서 신뢰성,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중요하게 물론 중요해요.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석을 잘해야지. 그 다음에 그 분석의 정확한 분석에서 정확한 개선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논문이나 이런 거 써보면 결국에는 논문은 내가 원하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네, 만들어 갈까를 고민인데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잖아요. 똑같아요. 네, 선생님들께서 어떤 목표, 물론 점수가 목표인 선생님들이 있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목표인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병원이 진짜 좋은 환자 경험이 이제 문화화되는 이런 환자 중심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와도 진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이게 목표인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뭐 어떤 목표가 됐든 일단은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면 시각화된 자료가 필요한데, 네, 이 시각화된 자료가 바로 지표이고요. 이 지표는 객관성, 뭐 사이즈, 지표의 사이즈, 예를 들면 100표면, 200표면이냐, 300표면이냐, 이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빅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항 이거 넣고 저거 빼고 뭐 이런 거 뭐 요인 분석해가지고 또 맞추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나? 중요합니다. 앞뒤 문항이 어떤 문항이 오느냐에 따라서 네, 이 점수값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병원에서 원하는 것들을 거기서 네, 발견해내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문항이냐? 신뢰성 있는, 물론 신뢰성 있는 문항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사이즈나 신뢰성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해석하는 것과 선생님들의 고민의 깊이만큼 이 인사이트가 쌓여서 우리 병원에 더 좋은 네,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개선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데이터 크기나 신뢰 이런 것들 생각하기 이전에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깊이 있는 좀 고민, 네, 그 고민에서 해석이 나오고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결국은 좋은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빅데이터 분석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뭐 R을 직접 네, 돌려보기도 하고 네, 하시던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네, 여기 지금 이 지표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셔요. 네, 이 빅데이터는 결국에는 해보면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지금 저는, 사실은 계속 이 일을 계속 진행을 해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예측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예측. 그러면 이 예측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데이터를 보면서 해석하는 것들, 또 물론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통계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근데 도움을 받았을 때 해석은요, 좀 달라요.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이 또 통계를 돌려야 된다는 이유도 네, 거기서 좀 나오는데, 결국은 선생님들이 그걸 보면서 인사이트 있는 해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지 리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들을 좀 했는데, 제가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지표 관리이고, 이 지표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 사이즈, 객관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지표를 보면서 하는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 고민이 또 혼자서 해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네, 아니면 문의를 하시면 또 성심성의껏 또 얘기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딴 얘기하다가 좀 길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아마 다시 선생님들을 뵙게 될 때는 환자 경험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